안녕하세요. 전시 플랫폼 개발팀 손지성입니다. 저는 전시 전용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전환해야 했던 이유와 전체적인 설계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시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시 상품은 화면에 노출이 되는 모든 상품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시 상품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내부 상품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때 정교화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많은 테이블들을 조회해야 한다면 고객이 보는 전시 화면에 빠르게 상품 정보를 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다양한 정보를 비정규화하여 전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빠른 액세스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전시 테이블에는 프로시저에서 모든 관리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프로시저에서 변동이 있는 모든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비정규화된 전시 테이블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프로시저에서 모든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테이블에 반영하는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원의 소모도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시저에서 모든 상품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할 여러 상품 정보 중 하나의 상품 정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상품 정보도 반영되지 않고 실패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전시 상품 데이터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상품 정보의 대량으로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상품 정보의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처리 대상이 완료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 성능 저하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일괄 처리나 성능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 테이블은 비정규화된 테이블로 상품 번호 하나에 여러 상품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 생성된 필드들이 매우 많이 관리되고 있어서 전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많은 필드가 존재하고 전시 업무 담당자가 전시 테이블의 구조와 필드를 보고 전시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은 전시 테이블이지만 실제는 모두가 사용하는 비정규화 테이블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전시 데이터만 관리하는 전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은 크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과 전시 데이터를 다루기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하는 영역에는 이벤트 기반으로 분산 처리를 설계했고 전시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기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몽고DB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조회하는 영역은 이미 바인이라는 스프링 클라우드 환경의 API 서버를 활용하고 있어서 특별한 전환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 처리했습니다. 먼저 상품 데이터 이벤트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을 관리하는 유관 부서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벤트가 발행이 안 되는 환경에 관련 테이블에서 직접 변동을 체크하여 직접 이벤트를 발행하고 수집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상품을 관리하는 유관 부서의 서비스 영역에서 직접 발행이 되는 이벤트에 대한 수집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먼저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유관 부서에서 이벤트로 상품 정보의 변동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카프카를 컨슘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이벤트를 수집하거나 혹은 상품 정보의 변동을 유관 부서에서 별도의 이벤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벤트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 전시팀 카프카의 토픽과 페이로드 정보 등을 전달하고 유관 부서에서 저희 쪽 카프카를 통해 이벤트를 발행 및 수집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연동을 통해 수집이 된 경우에는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관 부서의 이벤트 연동해서 아직 상품의 생성 및 삭제에 대한 이벤트를 받을 수 없는 저희 내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림과 같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유관 부서에서 이벤트 기반의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시팀에서는 직접 관련된 테이블에 대한 변동분을 배치를 통해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장, 수정, 삭제에 대한 적절한 토픽으로 재발행하고 분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장, 수정, 삭제 컨슈머에서는 역할에 맞게 상품 정보를 반영합니다. 또한 각 컨슈머에서 만약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각 컨슈머에 대응하는 데드레터 토픽으로 발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각 컨슈머에 대응하는 데드레터 컨슈머에서는 몇 번의 시도와 반복을 통해 실패 없이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내 개발 방향이 이벤트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유관 부서의 내부 서비스가 이벤트 기반으로 변경이 되면 관련된 컨슈머에서 토픽을 유관 부서의 카프카로 변경하여 내부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 없이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로 몽고DB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몽고DB는 스키마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의 구조를 미리 정의하는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몽고DB는 각 도큐멘트별 서로 다른 필드를 가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구조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환경에서 필드의 추가와 삭제 처리가 매우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서비스 요구사항이 변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중단하지 않고도 필요한 변경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쉽게 업데이트하고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몽고DB는 제이슨 기반의 도큐멘트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복잡한 데이터를 계층적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데이터의 상품 정보를 표현할 때 다양한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바 객체 간의 자연스러운 매핑이 가능해서 개발자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코드 간의 일관성 있는 모델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몽고DB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증가에 따른 스케일아웃을 지원하거나 혹은 특정 데이터군으로 분류하여 확장하는 방식도 지원이 됩니다. 커머스 비즈니스에서 상품은 서비스 성장에 따라 지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몽고DB는 확장이 쉽게 되고 전시 상품의 아마존, 리테일, 명품과 같은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분류 혹은 별도 확장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몽고DB는 저희 전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전시팀 몽고DB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기는 프라이머리 샤딩으로 되어 있고 2번기에서 n번기까지는 샤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샤딩 키 경우에는 상품 번호를 해시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1번기 프라이머리 샤딩은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지 않고 싱글 서버처럼 동작하고 2번기에서 n번기는 분산 동작합니다. 보통은 이 프라이머리 샤딩을 잘 활용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 프라이머리 샤딩을 구성한 이유는 전시 데이터 중 일부 상품군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군을 검색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크루셜 하드 상품은 크루셜 하드 상품이라는 동일 상품군 내에 용량별 상품이 개별 생성되어 있지만 전시의 상품을 노출할 때에는 크루셜 하드 상품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 하나만 대표하여 노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품을 저희는 대표 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프라이머리 샤딩은 이 대표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했고 검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드와 인덱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설계를 잘 해야 몽고DB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덱스를 설계할 때 고려했던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몽고DB에서 정의하는 인덱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컴파운드 인덱스만 사용하고 있어서 컴파운드 인덱스에 관한 부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개 이상의 필드를 사용하는 인덱스를 컴파운드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컴파운드 인덱스는 정렬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저 아이디 오름차순과 스코어 내리차순으로 인덱스를 만약 생성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유저 아이디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스코어는 동일 유저 아이디 내 내리차순으로 다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정렬되어 있는 인덱스를 검색 쿼리에서 정렬 방향이 인덱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비로소 인덱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렬로 나열된 데이터 구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검색 쿼리를 봐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각 키의 방향 조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고려한 후 인덱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인덱스 프리픽스는 컴파운드 인덱스의 앞쪽으로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 집합을 말하는데요. 화면과 같이 X, Y, Z라는 컴파운드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 컴파운드 인덱스의 프리픽스 인덱스는 X, Y, X가 됩니다. 부분 집합인데 앞에 프리픽스가 같은 부분 집합을 인덱스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와 같이 세 번째 쪽 코드와 같이 검색 쿼리는 모두 인덱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X, Y, Z로 인덱스 설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요. X, Y는 프리픽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 X는 마찬가지로 X 프리픽스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 Y라는 인덱스와 X라는 인덱스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덱스 프리픽스가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위에 세 개 필드는 X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프리픽스가 아니라서 인덱스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X라는 프리픽스가 없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X라는 프리픽스가 없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도 Z라는 필드만 있기 때문에 X, Y라는 프리픽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밑 두 번째에 있는 쿼리 같은 경우에는 X 필드로는 시작하지만 Y 필드 없이 Z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는 컴파운드 인덱스가 지원은 됩니다. 하지만 X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프리픽스가 적용이 되고 Z 필드에 대해서는 인덱스 프리픽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처리가 되어 풀스캔하는 것보다 좋지만 결국엔 커버드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트 연산은 프리픽스 조건에 맞지 않아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쿼리는 이퀄리티 조건을 프리픽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쿼리에서 이퀄리티 조건은 모두 프리픽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소트 조건에서는 프리픽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사용된 쿼리입니다. find에서 x 프리픽스를 만족하고 sort에서 y, z이기 때문에 앞에 x라는 프리픽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 쿼리입니다. 이렇게 위에 세 가지 쿼리를 보시면 적용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쿼리 두 개를 보시면 이퀄리티 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픽스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퀄리티 조건에 프리픽스가 만족한다면 소트 조건에서는 프리픽스 조건이 맞지 않아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고 인덱스를 설정할 때 이 ESR 규칙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ESR 규칙은 인덱스의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규칙으로 몽고DB에서는 ESR 룰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인덱스에서는 ESR 룰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키 순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같이 이퀄리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값에 맞는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트 조건은 이퀄리티보다 뒤에 와야 하고 쿼리의 결과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레인지는 이퀄리티 혹은 소트보다 뒤에 와야 합니다. 여러 키를 스캔할 수 있는 필터 조건입니다. 이 이퀄리티 조건자를 앞에 두고 소트 조건자 혹은 레인지 조건자를 뒤에 두면 인덱스 스캔 범위를 최소화한 후 정렬 혹은 필터를 실행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소트 조건자 앞에 레인지 조건자를 두게 되면 레인지 조건을 해당하는 키를 찾을 수는 있지만 쿼리 결과를 정렬하지 않기 때문에 인메모리 정렬을 하게 돼서 메모리 비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레인지 조건자 앞에 소트 조건자를 두면 더 많은 키를 스캔은 하지만 별도의 정렬 없이 결과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ESR 규칙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면 쿼리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덱스 설정 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중 주로 사용하게 되는 옵션을 소개합니다. 유니크 옵션은 컬렉션에 단 한 개의 값만 존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필드를 생성합니다. 파셜 옵션의 경우에는 도큐먼트 조건을 정해 일부 도큐먼트에서만 인덱스를 적용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인덱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TTL 옵션은 시계를 타입의 필드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특정 시간이 지난 후 몽고DB 자체적으로 도큐먼트를 컬렉션에서 삭제 처리합니다. 스파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필드 값이 널이 아닌 값을 가지는 도큐먼트만 인덱스에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몽고DB에서 인덱스를 설정할 때 저희가 고려했던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 정령 플랫폼을 전환하면서 설계했던 내용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계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전시 플랫폼 개발팀 손지성이었습니다.